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공이 아닌 경우, 즉 민간 방식으로, 즉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자를 구성해서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 약칭 사업 인가, 사업계획 인가. 그렇지만 이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인 것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보면 이렇게 사업 주체, 그러니까 공공과 또 민간이 조합이 공동 시행 방식으로 또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와 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 즉 공공이 아닌 경우, 그럴 경우는 결국은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즉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2조의 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시행 계획서와 조합 정관, 그리고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따라서 이러한 총회 의사록 등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약칭 사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죠. 물론 이제 인가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경미한 변경일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접수를 하면 이와 같이 사업 시행 인가 사항 어떻든 이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신고한다. 그러면 신고할 경우 이런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는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인 사업 시행자 즉 조합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접수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사업 시행 인가 또는 변경 인가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을 계속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2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아예 그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난 금년 그러니까 3월 16일자로 신설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그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 이걸 연장을 만약에 통지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이 끝나는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똑같이 금년 3월 16일자로 신설이 돼서 처리가 되도록 너무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업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또 통보하도록.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 이건 신고라고 그랬죠. 신고인 것은 20일 이내. 그러나 이제 애초에 이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접수하면 이 사업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또 신설해서 개정했습니다. 금년 3월 16일자입니다. 2021년 3월 16일자로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업 시행자인 경우 지금 말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 즉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거 민간 방식의 사업을 제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돼 있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 사업을 중지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경우, 똑같이 이런 경우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경미한 변경에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물론 다만 이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합 규약, 그러니까 조합 정관이죠.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물론 이제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이것은 이제 아닙니다. 하여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규정대로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대개는 과반수장 출석 과반수장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사업비의 증액, 뭐 10% 이상의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의 변경이나 또는 사업비의 부담의 변경, 거의 10% 정도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 이상이 될 경우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현행 도시적법 50조에 의한 이 사업 시행 계획서는 과연 이건 어떤 법률적 의미가 있는가? 사업 시행 계획서는 이 현행 도시정법 50조에서 52조에 또 정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비 계획, 그러니까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50만의 시의 경우는,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 시장이 하겠지만, 이렇게 정비계획, 그 정비계획입니다.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정비계획, 이것은 앞서 처음 제가 강의 시작할 때도 이 정비계획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은 곧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관련 부서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과반수장의 동의를 받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반수장 출석에 과반수장의 동의를 받고, 그렇지만 직접 참석은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의 서명 결의까지 포함한 이제 과반수장 출석인데, 직접 참석이 다른 것들은 대개 10%인데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은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된다는 거. 물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리처분 그런 총회도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되고, 다만 시공사 선정은 50%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됩니다. 이게 직접 참석 그 비율이 매우 또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합원 총회 20% 이상이 직접 참석한, 그리고 서명 결의까지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수장의 결의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의결해야 되고, 그런 의사록을 또 첨부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공람을 하고,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고지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되면 분양 신청, 이제 관리 처분 절차를 들어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 신청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분양 신청 이렇게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이제 분양 신청 공고의 기준 시점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 평가의 기준 시점이 된다는 거. 뭐 모든 것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중심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등 이 종전 자산 평가에 대한 기준 시점이 된다는 거. 결국 이것은 사업 시행, 사업 인정고시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정비 사업의 공공 지원제도, 종전에 처음에는 공공관리제라고 되어 있었어요. 공공 지원제도로 바뀌었죠. 법률 용어가. 공공 지원제도에 따라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그 이외의 모든 광역시는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 선정을 합니다. 다만 공공지원제도를 조례로 채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업 시행계획 이후에 시공사 선정하게 되지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준비하는 실무적인 법률에 의한 실무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사업의 기초잖아요. 핵심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 그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바로 이 본 설계를 하죠. 뭐에 기초해서? 정비계획. 모든 사업계획의 기초는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기타 모든 뭐 이런 조경계획, 뭐 이런 기반시설 설치계획, 뭐 많은 그런 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영한 본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지가 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5헥타르죠. 1헥타르는 1만 제곱미터니까 5헥타르 이상인 경우는 부지가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9헥타르, 9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15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재해 위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건축물 높이가 뭐 16층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이것은 이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요. 특히 이 문화재가 매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은 그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이 정비구역 경계와 그 국가 지정 문화재 요 구역 보호구역 요가 100m 이내에 있으면 반드시 요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고, 지방 문화재의 경우는 조금 더 가까워 되겠죠. 50m 이내면 반드시 문화재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각종 영향평가나 건축 심의를 포함한 문화재 심의, 이런 심의를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 사업 계획이 완료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총회에서 보고하고 총회에서 의결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의결한 다음에 관할 행정관청에, 서울의 경우는 구청에 접수를 하는 거죠. 예, 이 정도 간략하게 전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